102페이지 그림을 한 번만 그려 보겠습니다. 우선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을 먼저 그리고 왼쪽을 나중에 그려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원 종류를 그릴 때 원래 주임선을 다 남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봐보세요. 선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가지고 원을 그릴 위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잡은 데가 왼쪽 하단에 원을 그렸다 그러면 옵셋 36, 그래서 밑에서 위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옵셋 112를 하나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그리고 옵셋 60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제가 처음 그렸던 선은 이겁니다. 처음 그렸던 선은 이거고, 여기에 원을 조그만 원을 하나 그릴 것이고, 그냥 지금 수치 없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서 위로 36을 줬죠 우리가. 그리고 36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112를 줌으로 해서 여기도 같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60만큼 온 이 지점에 좀 큰 원을 그려서 이 그림을 그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알았죠? 가장 중요한 건 원이 그려질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옵셋들을 줘서. 그런데 조금 요령이 생기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되냐면, 원을 그려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분점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요령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중심선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중심선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원의 중심점이 거깁니다 라고 하는 걸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령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선을 한 점을 찍고 위로 36이라는 선을 하나 그리고요, 한 점을 찍고 36이라는 선을 하나 그리고 112에서 61을 빼면 얼마죠? 52죠. 자, 52라는 선을 하나 그려주고 다시 이쪽으로 60이라는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끝점 하나 생기고 여기 끝점 생기고 여기 끝점 생기고, 이래서 세 군데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생기는 거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처음으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식일 수 있는데, 요령이 생기다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라인을 해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서클을 먼저 해가지고 얼마짜리 원을 그리냐면, 파이가 60이라고 돼 있죠. 큰 원 파이가 6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30을 주시고, 폭이 얼마 돼 있어요? 4라고 돼 있죠. 64가 아니지, 68이어야 되지, 지름으로는. 예. 그러니까 옵셋을 4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R 30짜리 원을 그리고 옵셋 4를 줘서 밖으로 빼게 돼 있죠. 네, 됐나요? 옵셋 4를 줘가지고 밖으로 빼라고 그랬죠. 안쪽에 원은 얼마짜리 그린다? 먼저 R 30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요. R 30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그리다 보면 원의 크기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그게 먼저겠죠,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0짜리 원을 그리고 R4를 줘서 밖으로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옵셋을 오른쪽으로 60을 주겠죠. 같은 나란한 선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60짜리 원을 오른쪽으로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주시죠? 그죠? 옵셋을 60을 오른쪽으로 주시고, 서클을 얼마짜리 그리겠습니까? 여기는 15밖에 안 나와 있죠. R15가. 그래서 왼쪽을 쳐다보니 거기도 15짜리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양쪽이 같다라고 판단하면 안쪽 치수도 여기 치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엔 파이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죠? 10이죠. 10 엔터를 주시고, 서클에서 바깥쪽은 15짜리 원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안쪽에는 30짜리 파이가, 그래서 15가 되겠고, 파이가 20이죠. 10이 되겠고, 바깥쪽은 R15짜리 원을 그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은 옵셋이 112가 가겠죠.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편해요. 계산을 여기 60 왔으니까 여기가 52다라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112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옵셋을
36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112만큼 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36이라고 하는 값을 내려서 여기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네, 위에서 아래로 36이라는 값을 잡아주면 되겠죠. 옵셋을 되셨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쪽 원의 크기와 이쪽 원의 크기가 어쩐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원의 크기와 이 원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뭐죠? 복사를 해주시면 편하겠죠. 복사를 눌러서 이 원 두 개를 복사를 눌러서 이 원 두 개를 선택하시고, 네, 카피죠. 이 복사를 눌러서 이 원 두 개를 선택하시고, 선택이 되겠죠? 엔터를 친 다음, 왜냐면 선택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옮길 점을 찍은 게 아니라, 지금 말이 기본점을 찍으러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찍어주고, 이쪽으로 옮겨줄 점을 찍어주면, 그러니까 기준점을 먼저 여기를 찍고 옮겨줄 점을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원래 선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우선 여기 선들은 다 지워버릴게요. 지금은 옮겨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선들을 다 지워버릴게요. 되셨죠? 자, 번거로워서 선이 많으면 잘못 찍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선들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눌렀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감싸지는 방법은 뭘로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랬냐면 접선 반지름 원에, 이건 필렛 같은 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에 여기 옆에 조그마한 살표를 누르면 옆으로 펼쳐지면서 접선 반지름이 보이시죠? 자, 이건 위치를 좀 제대로 찍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찍어버릴 경우는, 잘 찍으면은, 자, 여기를 찍고 여기를 지나갑니다 라고 한 다음에 두 점을 찍은 다음에 100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감싸지는 원이 만들어져요. 네. 접선 반지름에서 찍고 찍어서 100 엔터를 주면 감싸지는 원이 만들어지고, 트림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야 되니까 원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엔터 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잘라지는데, 이거는 잘 선택했을 때고, 잘못 선택해서 접선 반지름을 이렇게 안쪽 같은 데 찍어서 100이라고 줘버리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위치가 엉뚱한 데 가버리거나,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하여튼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면 보고 여기쯤이다 하나 클릭, 여기쯤이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 100 엔터 이런 식으로 가셔야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위치를 잘 찍어야 돼요. 이상하게 갔으면 위치를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여기를 자르고요. 여기 또한 따로 그리는 거죠. 다시 접선 반지름을 해가지고, 자, 여기 찍고 똑같이 100이라고 주면 이런 식으로 감싸는 게 생기고, 또 트림으로 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또한 접선 반지름을 눌러서 여기 하고 100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 주는데, 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어디를 찍어도 사실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값이 작아서 감쌀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 또한 위치를 잘 찍어서 여기 해서 30 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생기고, 안에 찍고 30 생기고, 트림으로 선택해서 자르면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선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어요. 선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니은자식으로 그렸어요. 그럼 우리가 캐드 명령 중에 이쪽에 보시면 목깎기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목깎기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두 개를 선택하면 둥근 모서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둥글 때 들어가는 값이 반지름 값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맨 밑에 줄 말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모드가 트림이고 반지름이 0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게 모서리 처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R 엔터, 반지름 R이라는 옵션이 있죠. R 엔터를 주고
만약에 반지름 20이다 하면 20 엔터를 친 다음에 반지름 엔터 주시고, 그러니까 R 엔터를 주고 숫자 20 엔터를 친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클릭해주면 이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둥글게 모서리가 생성이 됩니다. 네, 두 객체를 선택하면 둥글게 모서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 아닌가요 하는데, 이 필렛이라는 명령이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개의 객체 사이에 둥근 모서리를 생성해준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객체라는 건 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도 되고 원과 원, 원과 선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필렛을 준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죠? R30이죠. 그래서 R 엔터 30 엔터 한 다음에 이 원을 탁 클릭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생기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그럼 나머지도 해주면 되나요? 그러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필렛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덮어주는 개념은, 감싸는 개념은 필렛으로 안됩니다. 필렛을 주고 R하고 100을 주어가지고 선택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두 개를 해도 안으로만 들어가지 바깥으로 감싸진 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원의 접선 반지름 TTR로만 가능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필렛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필렛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 그림을 그리시면 편한데, 먼저 라인을 하나 해가지고 한 점을 찍은 다음에 밑으로 70이라는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을 하나, 위에서 아래로 70이라는 선을 하나 그리고요. 70이라는 선을 하나 그리고, 자, 라인을 하나 이 밑에 선에서 찍어서 왼편으로 38만큼의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을 중심 반지름을 눌러서 한 점을 찍고 38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38 아까 선하고 똑같은 원이 하나 그려졌겠죠? 38짜리 원이 하나 그려졌겠죠? 자,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우리 그리기에서 구성선 아시죠? 아까 세 번째 각도 있는 선 그렸던 거, 구성선 누르고 자, 각도 A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 45도짜리 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여기가 45도가 되려면 135도나 마이너스 45도를 주면 돼요. 그래서 135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 찍으면, 그리고 트림을 해가지고 이 원과 이 선을 선택해서 트림을 해서 이 원과 선을 다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면 선이 이제 지금 38짜리 선이 됐겠죠. 45도에 38짜리 선이 됐겠죠. 그래서 이 원만 지워주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38은 똑같잖아요. 그죠? 네. 트림을 해서 다 선택해서 이 구성선을 잘라내면 이만큼만 남기면 트림에서 다 선택해서 잘라가지고 이 구성선을 이만큼만 남겨주면 여기에 원을 그리는 위치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R38로 나와 있고 원이 대충 나와 있어서 이제 지금 여기에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잡는 겁니다. 구성선을 자르라고 했죠. 원을 자르는 적은 없습니다. 저는 구성선을 잘라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건 이걸 잘라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를 잘라달라는 거지 원을 잘라달라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원은 지워버리면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원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얼마짜리 원을 그리죠? 얼마짜리 원을 그리죠? 8짜리죠?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8 엔터를 주시고요. 다시 서클을 해서 얼마짜리 그리죠? 15짜리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파이 3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원이 저기 위에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거 뭐죠? 복사 눌러가지고 선택해서 여기 끝을 찍어서 여기 끝에다 찍어주시면 복사가 가능하겠죠. 그죠? 다시 이제 서클을 또 한번 누르는데 여기 끝에 서클이 얼마짜리죠? 파이 10과 파이 20이니까 5하고 10이죠. 반지름이. 그래서 원을 5짜리 원 하나와 여기를 10짜리 원을 하나 그리게 되겠죠. 이거는 어디도 동일하다. 복사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끝을 여기다 갖다 대면 이쪽도 동일한 값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이제 여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쪽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옵셋을 16이라고 여기 폭이 나와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여기에 8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죠. 이 안쪽은 그래서 옵셋을 4 해서 이렇게 한번 주시면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즉 필렛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다 걸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접선 반지름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많은 손이 가니까 필렛 하시고요. 자 여기 반지름 값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R 엔터 10 엔터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필렛의 단점은 뭐냐면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거죠. 또 명령을 계속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필렛을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클릭하면 끝나버려요. 또 필렛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실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고 싶으면 옵션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다중 M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M 엔터를 친 다음에 클릭하면 안 끝나요. 또다시 원하고 선을 클릭하고 다시 원하고 원을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10자리를 만들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R이 20이어야 되니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R 엔터 20 엔터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도 클릭이 가능하고요. 아직 계속 끝나지 않았으니까 순간순간 바꾸면 돼요. R값 안 바꾸면 계속 마지막에 적용되었던 값이 그대로 계속 쭉 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R 엔터를 다시 한 번만 주고 얼마죠? 5를 해가지고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시고 여기를 삭제시켜 주시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